우리가 뭐든 한일전을 하면 관심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증시에서의 한일전은 많은 분들이 한국 주식에 대한 관심을 더 차갑게 만드는 그런 원인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표를 하나 준비했거든요. 전 세계 증시 가운데 주요 5국 시장 쭉 보면은 우리가 꼴등이에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홍콩하고 우리가 꼴등이죠. 아, 홍콩 빼고요. 네. 홍콩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죄송합니다. 네.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8% 마이너스. 저 너무 창피합니다, 정말.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우리의 하락 요인은 뭐 수급적인 요인도 있었고 대형주의 실적 부진이라고 하는 펀더멘탈 요인도 있었고 거기에 외국인 매물까지 겹쳐지면서 지정학적 이슈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데다가 중국주의 이익 하락이 결국 뭐 홍콩과 우리 증시의 민감도를 높였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겠죠. 네. 반대로 일본은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지금 일본은행의 총자산이 우리 돈으로 7천조입니다. 7천조. 네. 그런데 이들이 2010년부터 ETF로 일본 주식을 사서 총자산의 8%를 주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미 60조를 우리 돈으로 60조를 넘어섰고요. 그래서 그 정도의 매수에 거기에다가 최근에 우리가 약간 정부에서 일본 정책을 쫓아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리사라고 해서 우리로 치면 ISA 계좌 같은 거죠. 네. 그거를 이제 여러 가지 면세 한도를 열어주고 그다음에 PBR 한 배 안 되는 종목 상장 폐지시킨다고 압박 넣고 왜냐하면 일본의 대주주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본은행하고 일본의 그러니까 민영은행하고 그다음에 BOJ하고 연기금이에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압박하면 이들은 다 말들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부가 육성하려고 하고 있고 또 하나 마지막 이슈는 올해 7월 달에 일본의 화폐 교환 이슈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일본의 화폐 교환하면은 잠겨뒀던 돈들이 마구 튀어나옵니다. 그래요. 근데 일본에 실제로 돈 있는 사람들 60대, 70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현금으로 어딘가에 숨겨놨던 돈들을 지금 주식시장으로 옮길 수밖에 없는 그런 압박을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최근에 외국인들은 파는데 개인들이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일본 증시 더 올라갈 수 있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저점에 사서 이미 100% 이상 이익 낸 BOJ가 과연 주식을 계속 들고만 있을까? 네. 언젠간 팔지 않을까? 그렇죠. 팔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고 지금 순진하게 정부가 사라고 해서 계속 들어가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물론 상단은 더 열려 있습니다. 지금 상단이 열렸다라고 했는데 증시가 일본이 그렇게 특히나 호황을 보이는 데는 다 이유가 좀 있었잖아요. 네, 앞에 말씀해 주신 네. 두 가지 요인이 가장 컸고요. PBR 이하 종목의 탈출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소액 투자자들에 대해서 비과세, 네.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는 내용이 가장 크게 작용을 했고요. 무엇보다 크게 작용한 것은 지난해 이제 우에다 총재가 완화된 통화 정책, 일본의 통화 정책 변경에 따른 해외 자금이 일본으로 유치되면서 주가의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일본 시장에서 60조를 벌었다고 하는데 국민연금이 지난해 100조 벌었죠. 네. 수익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 증시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투자 비중을 좀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 투자 비중이 한 17% 정도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한 20% 정도 수준까지 좀 늘리면 우리 시장도 좀 완화된 어떤 상황에서의 주가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좀 더 우리 국내 시장도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죠. 제도 개선 뭘 해야지 좋아질까요? 특히나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고 오히려 일본 시장으로는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외국인의 매수를 뭔가 돌릴 만한 그런 거를 마련하려면 뭐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를 성공해야겠죠. 삼성전자 어깨가 굉장히 무거운 거군요. 네,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SK하이닉스는요? 하이닉스는 파운드리가 규모가 좀 작죠. 네. 편들어주는 것 같은 느낌은 그냥 들은 거죠? 근데 이 부분에 그냥 있어서 생각인 핵심이 거죠? 되는 거는 지금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엔저도 네. 그렇고요. 그동안에 뭐 이런 10년 동안 열심히 쌓아놨던 정부의 자금 이런 것도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네. 최근에 이제 일본 정부가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PBR 한 배 이하는 너네들 저평가된 거를 좀 더 개선할 수 있도록 각오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쵸. 지금 우리나라에 관련돼 가지고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요소 어찌 보면은 이제 옛날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북한 때문이다, 지정학적 이슈 때문이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다만 최근에 보시면은 그것보다는 우리나라에서 더블 카운팅되는 중복 상장 이슈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는 재벌 문화도 존재하는 상황에서 주주환원도 약하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이런 부분에서 주주환원을 확대하는 그런 정책을 많이 쓰고 있지만 네. 여전히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기업들이 상장되어 있고요. 그리고는 이 상장되어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주주환원이 없거나
혹은 뭐 가족 경영을 일삼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스트리트에서 제가 좀 여전히 기억에 남는 말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뭐냐 그러면은 그러니까 한국과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이 비슷하다. 그런데 독일 대비 한국은 3배에서 4배 많은 기업이 상장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월스트리트 기준에서는 투자하기에는 10개 정도 종목밖에 보이지 않는다. 나머지 종목들은 러셀 2000 혹은 그 이하의 종목들이다. 이런 분석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개별 종목들이 수출을 잘하고 실적을 잘 내면 주가가 우상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많은 기업들이 결국에는 보통 테마성 움직임을 많이 보이고 모멘텀 투자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유도 네. 결국에는 상장이 목표인 기업들이 많았고요. 혹은 경영권 승계가 목표인 이유가 많다 보니까 네. 기업 가치를 올리겠다라는 기업의 의지가 없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일본처럼 우리나라도 뭔가 정부가 개입을 할 거면 화끈하게 우리나라도 PBR 1배 이하 정말 많습니다. 뭐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화끈한 개입 같은 거 있으면 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일단 한국은 항상 오를 때도 1등, 빠질 때도 1등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뭐 변동성에 의해서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변혜영 교수님, 우리 시장에 뭔가 이렇게 파이팅 넘치는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응원할 만한 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확 들어갈 만한 이런 뭔가 큰 이벤트 이거 생기면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장롱에 있던 돈 싸고 시장으로 들어온다. 뭐 없을까요? 글쎄 지금 뭐 정부에서 뭐 비과세 정책에 네.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게 그 뭐 검토 준비에 관련된 이슈가 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향이 좀 제한적이었다. 이 부분은 뭐 작년에 뭐 이 양도세 완화 이슈에 대한 어떤 실망 이게 뭐 빨리 좀 정책이 좀 지연됨에 따른 어떤 영향들 이 부분도 이번에도 크게 뭐 정부 정책이 과연 실효성이 좀 있을까 이런 어떤 우려감도 좀 있지만 네. 다만 저는 이제 시장의 어떤 추세 부분들은 이 조기 금리 인하의 기대감들이 좀 약화된 이후에 금리 인하가 좀 가시화된다는 관점에서 증시의 우호적인 여건으로 좀 작용할 수 있다. 이 관점에서는 뭐 지난해 저점이었던 10월 대비해서에 대한 주가 하락률 그리고 최근 어떤 하락폭은 비교할 수 있는 어떤 대상들이 좀 아니기 때문에 당시의 시장 상황과보다는 지금 너무나 과도하게 좀 빠졌던 구간인 만큼 저는 오히려 지금 좀 편하게 좀 조정의 빌미를 어떤 매수의 기회로 좀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고 좀 판단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 가운데 우리 시장의 반등을 사실 뭐 반기기는 하지만 우리가 의미를 크게 부여할 수 없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네요. 아니죠. 여러 가지 상황에서 1차적 반등을 주고요. 네. 다음 주 상황에서 흐름에 개선되는 상황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다음 주가 만약에 요 반등이 이어지면 그렇죠. 개선이 일단 확실히 된 거다. 바닥을 안착하는 데 있어서 오늘까지의 흐름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고 네. 반등의 흐름은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이고요. 제도 개선 말씀하셨는데 제도 개선 플러스에서 우리 시장이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내용은 일본 시장 같은 경우에도 도요타 자동차를 보게 되면 1조 원 자사주 매입을 한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국내 기업들이 유보를 많이 해놓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그래서 국내 기업들도 자사주 매입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면 시장의 어떤 상승 모멘텀에 불을 될 수 있는, 붙여줬다. 네, 그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약에 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종목군들이 실적 발표하면서 대형주 장세 되잖아요. 네. 그러면 뭐 우리 시장도 좀 더 반전의 계기를 만들 수 있죠. 물론 실적의 크기가 중요한데 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중요하게 빼먹은 게 한 가지 있는데요. 뭐예요? 하락률 1, 2위가 홍콩 우리나라잖아요. 네. 하락률 3위가 어딜까요? 어디예요? 대만 아닐까요? 아니요. 미국의 중소형주입니다. 아, 그게 또 시장 내에서 미국의 중소형주가 하락률로 따지면은 그러니까 미국이 많이 오른 것 같지만 반도체하고 제약바이오가 큰 끌어올린 종목. 거지 러셀 2000은 하락률 3위입니다. 아.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개별 종목 그 개별 대형주가 끌어올린 장이라고 봐야 되고요. 네. 아시다시피 테슬라 10%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도 만약에 그런 대형주 장세로 돌아서면 장세의 성격이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다음 주 실적을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보고요. 다시 한번 한 줄평 확인을 해보시죠. 김대중 교수입니다. 제도 개선, 주주 환원 정책이 강력하게 필요하다. 김종효 고수, 일본보다 국내 반도체를 주목해보자. 변영인 고수는 낙폭의 지속은 제한적일 것이다. 매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테이버 고수, 떨어지면 사면 됩니다. 라고 의견 남겼습니다.